서울의 습한 밤 공기가 거리 위를 감쌌고 분주했던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반사되며 한 남자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는 깊게 눌러쓴 후드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안에서 날카로운 눈빛이 반짝였다. 이찬원. 그는 방금 끝난 경기의 피로를 간신히 견디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지금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쉴 새 없이 따라붙는 기자들의 질문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단순한 식사 한 끼와 혼자 숨 돌릴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거리 한쪽에 오래된 작은 식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넌사인이 깜빡이는 간판에는 에디의 디너라고 적혀 있었다. 이찬원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작은 종이 울리며 새로운 손님의 방문을 알렸다. 식당 안에는 몇 명의 손님만이 남아 있었다. 구석에서 신문을 읽는 중년 남성,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젊은 연인, 그리고 카운터에서 시끄럽게 웃고 있는 가죽 재킷을 입은 세 남자. 아마라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를 가진 웨이트리스는 문을 연 손님을 보고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축구팬이 아니었지만 이 남자가 누군지는 바로 알아차렸다. 신문과 TV에서 흔히 보던 얼굴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남다른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느 손님들과는 달랐다. 시선을 마주치자 그녀는 그가 조용히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자리를 안내했다. 이찬원은 감사한 표정을 짓고 구석의 창가 자리에 앉았다. 카운터에서 떠들던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중 한 명 덥수룩한 수염과 문신으로 뒤덮인 팔을 가진 남자가 힐끔 이찬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거 TV에서 본 놈 아니야. 리더격인 가레스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이찬원을 쳐다봤다.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듯 말했다. 이찬원, 토트넘 선수, 여기까지 기어들어왔네. 그는 일부러 크게 말하며 주변 손님들의 관심을 끌었다. 축구장에서나 뛰어다니는 놈이 밤거리를 돌아다닐 줄도 아는군. 아마라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들이 단순한 술 취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가레스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거칠고 위험하며 무엇보다 외국인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찬원이 이 상황을 무시해 주길 바랐지만 이찬원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메뉴를 넘겼다. 하지만 가레스는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들고 이찬원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병을 테이블 위에 콱 내려놓으며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야, 내가 말하고 있는데 대답 좀 해봐. 그는 일부러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아니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야. 순간 식당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손님이 이쪽을 슬쩍 쳐다봤다. 아마라는 손에 쥔 쟁반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이곳에서 수많은 싸움을 목격했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천천히 이찬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가레스의 눈을 정확히 마주했다. 분노도 두려움도 없는 차분한 눈빛. 마치 파도가 몰아치기 직전에 잔잔한 바다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냥 조용히 식사하고 싶을 뿐이야.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가레스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하, 그래. 하지만 넌 이미 문제를 만들었어. 그는 갑자기 이찬원의 테이블 윗컵을 세게 밀어버렸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이찬원은 천천히 메뉴판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이 살짝 변화했다. 아마라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다가가 가레스와 이찬원 사이에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레스, 이제 그만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 그러나 가레스는 비웃기만 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올렸다. 알았어. 그냥 얘기 좀 하려던 거야.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악의가 서려 있었다. 이찬원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듯 다시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레스는 갑자기 맥주병을 높이 치켜들고 휘두르려 했다. 그러나 병이 부서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쾅! 순식간에 이찬원의 손이 가레스의 손목을 잡아챘다.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반응이었다. 그의 손은 강하게, 하지만 절묘한 힘 조절로 가레스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가레스는 눈을 크게 뜨고 이찬원을 쳐다봤다. 그의 손목은 마치 강철틀에 갇힌 듯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찬원은 아주 미세하게 손에 힘을 더 주었다. 가레스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 순간 이찬원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가레스는 당황하며 손을 빼내려고 했지만 이찬원의 힘은 단단했다. 결국 가레스는 스스로 한 발짝 물러났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네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는 이를 갈며 말한 뒤 결국 동료들과 함께 식당을 나섰다. 아마라는 긴장된 숨을 내쉬며 이찬원을 바라봤다. 싸움은 피했지만 그녀는 알았다. 가레스 같은 인간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이찬원은 원치 않던 싸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가레스는 식당 문을 박차고 나왔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졌고 턱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항상 거리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수치심을 맛보았다. 그것도 외국인에게 말이다. 단 한 번의 손짓, 흔들림 없는 눈빛 하나로 그는 완전히 제압당했다. 이 굴욕을 가만히 넘길 수는 없었다. 그는 격렬하게 코트를 움켜쥐고 비 내리는 거리를 빠르게 걸어갔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뒤에서 따라오던 빈스와 비닐을 눌러 쓴 덩치 큰 남자는 머뭇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냥 잊어버려. 가레스, 신경 쓰지 말자. 빈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레스는 갑자기 멈춰서서 눈을 번뜩이며 돌아봤다. 잊으라고? 그는 이를 악물며 벽을 주먹으로 세게 내려쳤다. 오래된 벽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놈이 내 앞에서 날 모욕한 걸 그냥 넘어가라고? 하지만 그는 그냥 방어했을 뿐이야. 옆에 있던 남자가 중얼거렸지만 가레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멱살을 움켜잡았다. 뭐라고? 내 말은 내가 졌다는 거야. 가레스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 남자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레스는 그를 거칠게 밀쳐내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의 입가에 불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냐? 이찬원, 네가 누구든 간에 이번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빈센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아는 놈들이 있어. 하지만 가레스, 이건 선을 넘을 수도 있어. 가레스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선을 넘는다고? 이미 넘어갔어. 난 놈을 단순히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그 놈이 무릎 꿇고 나한테 굽신거리게 만들 거야.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다. 물방울이 길을 따라 흐르며 조용한 밤거리를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었다. 세 남자의 발걸음은 점점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식당 안에서는 아직도 긴장감이 남아있었다. 아마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손끝으로 쓸었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며 깨진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웠다. 이찬원은 여전히 자리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마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를 바라보았다. 걱정되지 않아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찬원은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막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마라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태도에서 무언가 다른 걸 느꼈다. 강한 신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녀는 천천히 조각난 유리를 모아 쓰레기통에 넣으며 작게 속삭였다. 그들은 절대 그냥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가레스 같은 사람은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죠. 이찬원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하지만 그 빗소리보다 더 불길한 것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폭풍이었다. 비가 점점 거세졌다. 서울의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고 젖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식당 안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아마라는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면서도 계속해서 창밖을 힐끔거렸다. 구석자리에서는 이찬원이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마라는 답답한 마음에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찬원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 대답이 오히려 아마라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다. 가레스 같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반드시 복수하려고 할 거예요. 이찬원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알아요. 아마라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알고 있다면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도망칠 생각은 없어요. 이찬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도망칠 이유는 없어요. 그 순간 식당 문이 다시 열렸다. 아마라는 직감적으로 등을 곧게 세웠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레스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와 함께 4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모두 덩치가 크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한 남자는 목에 커다란 뱀 문신이 있었고 또 다른 남자는 얼굴에 깊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식당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고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아마라는 재빨리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가레스는 씩 웃으며 이찬원 앞에 섰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했어. 그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 이찬원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한 가지 기회를 줄게. 가레스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그냥 보내줄 수도 있어. 이찬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가레스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용감한 척 계속해봐라. 하지만 퍽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레스의 부하 중 한 명이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이찬원은 단 한 걸음만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날카로운 동작으로 상대의 팔을 붙잡고 그대로 땅에 내리쳤다. 크어! 상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나머지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찬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경기장에서 수비수를 따돌리듯 유연하게 몸을 움직였다. 한 남자가 유리병을 휘두르려 했지만 이찬원은 재빨리 숙여 그의 복부를 향해 강력한 킥을 날렸다. 퍽! 그 남자는 그대로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이 자식 뭐야? 한 남자가 당황하며 외쳤다. 가레스는 이를 악물고 근처에 맥주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를 갈며 이찬원을 향해 휘둘렀다. 하지만 이찬원은 그것마저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살짝 회전하며 가레스의 팔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리고 빠르게 손목을 꺾어버렸다. 뚝! 아! 가레스는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움켜쥐었다.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나머지 남자들은 눈앞의 상황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찬원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가레스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부하들이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를 갈며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찬원은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식당 안은 다시 정적에 빠졌다. 아마라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대체 뭐죠? 그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찬원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가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아 찻잔을 들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아마라는 알았다. 오늘 밤의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레스는 비에 흠뻑 젖은 채 거리를 걸었다. 그의 주먹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방금 벌어진 일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이 거리에서 쌓아온 위압적인 명성이 한순간에 박살났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찬원이라는 놈에게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한 번도 이런 치욕을 당한 적이 없었다. 거리에서 자신이 한 번 눈빛만 줘도 상대는 알아서 물러났고 누구도 감히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찬원은 달랐다. 그 놈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자신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건 가레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실력이었다. 그의 뒤를 따라오던 빈스와 나머지 부하들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마침내 빈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가레스,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 그 놈은 우리가 상대할 수준이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레스는 번개처럼 빈스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뭐라고? 빈스는 순간 움찔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는 그냥 그 놈이 보통 상대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덤볐는데도 손도 제대로 못 대고 당했잖아. 가레스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빈스를 벽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졌다는 거야? 빈스는 당황한 얼굴로 눈을 피했다. 다른 부하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가레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빈스를 놓았다. 좋아. 만약 우리가 부족했다면 더 강한 놈들을 데려오면 되겠지. 그 순간 뒤쪽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가레스, 만약 정말 복수하고 싶다면 블랙 울프 애들이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 말을 듣자마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블랙 울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모든 부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블랙 울프는 평범한 거리의 불량배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울의 암흑가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싸움꾼이 아니라 사냥꾼이었다. 법도 윤리도 원칙도 없이 움직이는 진짜 범죄 조직이었다. 가레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입꼬리를 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당장 연락해.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찬원이 진짜 어떤 놈인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비는 여전히 거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 속에서 가레스의 복수는 점점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편 식당 안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아마라는 이찬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차분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손을 모았다. 정말 걱정되지 않아요? 이찬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무엇을 걱정해야 하죠? 아마라는 황당하다는 듯 허탈한 한숨을 지었다. 가레스가 그냥 물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위험한 사람들과 손을 잡을 거예요. 이찬원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아마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동안 수많은 싸움을 봐왔어요. 하지만 오늘 밤 벌어진 일은 달랐어요. 가레스는 단순한 거리의 깡패지만 그의 자존심은 누구보다 강해요. 오늘 밤 그는 수치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이찬원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죠. 그 말 한마디가 아마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순간 깨달았다. 지금 위험에 처한 건 이찬원이 아니라 가레스 쪽이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점점 거세졌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마라는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 속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며 어두운 거리 위로 차가운 물줄기를 뿌리고 있었다.
식당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가레스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 없었다. 그는 분명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느 때처럼 적막했지만 마치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꽉 움켜쥐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조용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라, 이 밤중에 웬일이야?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 좀 도와줘. 대릭.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또 가레스 문제야? 맞아. 하지만 이번엔 더 심각해. 그녀는 낮고 빠른 목소리로 저녁에 벌어진 일을 설명했다. 데릭은 예전부터 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던 남자였다. 그는 경찰은 아니었지만 길거리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데릭이 낮고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넌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아마라는 창밖을 힐끗 바라보았다. 이찬원은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그의 모습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게 곧 단순한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걸.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데릭, 그는 강해. 데릭이 웃음을 터뜨렸다. 강해? 그 말이 무슨 뜻이야? 그냥 말 그대로야. 오늘 가레스와 그 부하들이 덤볐는데 그는 순식간에 그들을 쓰러뜨렸어. 나는 이런 광경을 처음 봤어. 전화기 너머에서 데릭이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다. 흥미로운데.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가레스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이번엔 블랙울프까지 끌어들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데릭의 숨소리가 무겁게 바뀌었다. 블랙울프? 그래? 젠장.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야. 아마라는 두 손을 꼭 맞잡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나 혼자서는 막을 수 없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데릭이 뭔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내가 좀 더 알아볼게. 하지만 아마라, 넌 그 사람한테 경고하는 게 좋을 거야. 블랙울프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놈들이랑 차원이 달라. 그 사람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번엔 쉽지 않을 거야. 그녀는 깊이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이찬원에게 다가갔다. 손씨.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제가 말했던 대로 해요. 가레스는 그냥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닐 거예요. 이찬원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렇군요. 아마라는 그의 침착한 태도에 약간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그냥 떠나세요. 서울은 넓어요. 피할 방법도 많을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찬원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가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제가 원해서 시작한 싸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싸움을 걸어오면 피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아마라는 그의 대답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더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거리는 고요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쁜 일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순간 한 남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찬원은 여전히 식당 안에 있었다. 그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 내리는 거리는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는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라가 자신에게 경고했던 일, 가레스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짧게 울렸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형, 급한 일 있어. 공연 끝나고 잠깐 나와줄 수 있어. 보낸 사람은 같은 음악계 후배였다.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기에 이찬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메시지를 읽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문장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느낌이 평소와 달랐다. 보통 그는 이 후배와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곤 했지만 오늘은 그런 장난기가 없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어디야? 몇 초 뒤 답장이 왔다. 연습실 근처에 있어. 너한테 직접 할 말이 있어. 이찬원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아마라는 그가 나가려는 걸 보고 깜짝 놀라 그를 붙잡았다. 어디 가는 거예요? 이찬원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금방 다녀올 겁니다. 아니요. 이 시간에 나가는 건 위험해요. 가레스가 어디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요.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듯 짧게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확인해봐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마라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죠? 이찬원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경찰을 부르세요.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식당 문을 열고 나갔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고 밤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이찬원은 조용히 거리를 걸었다. 그의 걸음은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주위를 살폈다. 비가 오는 거리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고 모든 것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연습실이 있는 방향으로 한참을 걸어갔을 때 한 골목 모퉁이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바로 앞이야. 안으로 들어와. 이찬원은 메시지를 본 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골목 안은 어두웠다. 가로등 빛이 닿지 않는 곳. 그는 잠시 서서 그 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바로 이어 앞쪽에서도. 이찬원은 움직임을 멈추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몇 개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는 침착하게 눈을 좁혔다. 골목 양쪽에서 5, 아니 6명. 그중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찬원. 가레스였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뚜렷이 보였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동네 불량배들이 아니었다. 그들 중 몇 명은 거칠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찬원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야기라도 하자는 건가? 가레스가 피식 웃었다. 아니, 오늘은 대화하러 온 게 아니야. 그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들이 움직였다. 이찬원은 빠르게 반응했다. 한 남자가 주먹을 날리는 순간 그는 몸을 틀어 피하고 반격을 가했다. 그의 손이 상대의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밀어내자 그 남자는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골목 안은 순식간에 격렬한 싸움터가 되었다. 이찬원은 침착했다. 그는 몸을 낮춰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반격을 날렸다. 한 남자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의 팔을 비틀어 넘어뜨렸다. 또 다른 남자가 철봉 같은 것으로 내려치려 했지만 그는 발을 굴러 몸을 피하며 날카로운 옆차기로 상대를 쓰러뜨렸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가 한 명을 쓰러뜨릴 때마다 또 다른 한 명이 달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몸을 사리지 않았다. 빠르게 움직이며 한 명씩 처리해 나갔다. 하지만 결국 한 남자가 뒤에서 그를 가격했다. 강한 충격이 뒤통수를 강타하며 그의 몸이 앞으로 휘청였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졌고 균형을 잃었다. 가레스가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넌 잘 싸우는군.
그는 바닥에 쓰러진 이찬원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결국 이길 수는 없어.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찬원은 자신이 곧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을 직감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골목 안에서는 비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적셨다.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당한 충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세상이 한순간 기울어지는 듯했다. 이찬원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손끝이 젖은 아스팔트를 짚었다. 머릿속이 울려 퍼지는 듯한 소음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 앞에 서 있는 가레스는 승리를 확신한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너도 결국 넘어졌군. 그의 목소리는 빗속에서 거칠게 들렸다. 이찬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쓰러진 놈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서 있는 놈들도 많았다. 가레스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별표 블랙울프 별표 위 조직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평범한 길거리 불량배가 아니었다. 이찬원은 재빨리 상황을 분석했다. 뒤쪽 골목 출구는 막혀 있었고 양옆으로도 퇴로는 없었다. 그들이 이 상황을 철저히 계획했음을 깨달았다. 이제 어떻게 할래? 스타 가수님? 가레스가 비웃으며 말했다. 자, 무릎 꿇고 용서라도 빌어볼래? 이찬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마에서 빗물과 함께 가느다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대로 일어섰다. 가레스의 미소가 약간 사라졌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건가? 이찬원은 가만히 가레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순간 그의 몸이 움직였다. 바로 앞에 있던 남자가 반응할 새도 없이 이찬원은 그의 팔을 낚아채어 비틀었다. 벼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동시에 다른 한 명이 공격해오자 그는 몸을 낮춰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가레스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뭘 하고 있어? 잡아. 나머지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이찬원은 그들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몸을 돌려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복부에 강한 주먹을 꽂아 넣었다. 상대가 휘청거리며 물러선 순간 그는 다시 다른 남자의 공격을 피하며 옆으로 빠졌다. 몸이 아팠다. 머리가 띵하고 울렸고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명, 2명, 3명. 그는 계속 싸웠다. 가레스는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즐기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에 짜증이 서리기 시작했다. 젠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이를 악물었다. 분명 그들은 완벽한 함정을 준비했다. 숫자로 압도하면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다. 이찬원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무대 위에서 관객을 휘어잡듯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며 재빠르게 움직였고 자신의 체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블랙울프 조직원 한 명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칼이었다. 그는 뒤쪽에서 몰래 다가와 이찬원의 옆구리를 노렸다. 하지만 이찬원은 그 순간 감각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몸을 급히 회전시키며 팔을 뻗었다. 그리고 칼을 든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칼을 든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찬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팔을 강하게 비틀어 칼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의 턱을 향해 강한 무릎차기를 날렸다.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가레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미친. 그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이찬원은 가레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너 대체 뭐야? 가레스는 뒷걸음질 쳤다. 이찬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경찰차 위 사이렌 소리가 어둠을 뚫고 울려 퍼졌다. 우우. 멀리서 파란 불빛이 깜빡였다. 블랙울프 조직원들은 순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가야 돼. 그들 중 한 명이 외쳤다. 그리고 순식간에 살아남은 자들은 골목을 빠져나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가레스도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탈출로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찬원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도망칠 생각이야? 가레스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이찬원은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졌어. 가레스는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마침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차가 골목 근처에 멈추었고 경찰들이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조용한 빗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이찬원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싸움은 끝났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위기는 아직 남아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싸늘한 공기가 아닌 묵직한 긴장감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찬원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바닥에는 쓰러진 남자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몇몇은 움직이려 했지만 그의 시선을 마주한 순간 다시 움츠러들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깜빡이는 푸른 불빛이 골목 끝을 비추었고 살아남은 블랙울프 조직원들은 빠르게 도망쳤다. 그들은 경찰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가레스도 그들과 함께 사라졌고 남은 것은 파괴된 골목과 젖은 아스팔트뿐이었다. 이찬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온몸은 땀과 빗물 그리고 상대방에게 받은 공격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쓰러지지 않았다. 괜찮아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울 골목 입구에서 아마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뛰어가 이찬원을 부축하고 싶어 보였지만 그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피곤한 듯 웃으며 말했다.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아마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끝났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가레스는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블랙울프까지 건드렸잖아요. 이찬원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럼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겠네요. 아마라는 답답한 듯 이마를 짚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레스는 이미 당신을 없애버리려고 했고 실패했어요. 그 말은 다음에는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할 거라는 뜻이에요. 이찬원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아마라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그만 떠나요. 그녀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계속해서 위험해질 거예요. 가레스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떠나는 게 좋아요. 이찬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도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떠나야 한다면 떠나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마라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이찬원은 천천히 골목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아직도 신음하며 바닥을 기는 남자들이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 도시는 너무 오래도록 폭력과 공포 속에 갇혀 있었다. 그가 떠난다면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온다면 난 그들을 막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아마라는 답답한 듯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이찬원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멀리서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며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 곧바로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발견하고 다급히 무전기를 들었다.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찬원을 알아본 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 혹시 그 가수 맞죠? 이찬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관은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여기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아마라는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자기 방어였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덤벼들었어요. 경찰관은 그녀의 말을 듣고 이찬원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몇 초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조사해야겠군요. 당신은 괜찮아요? 이찬원은 피곤한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경찰들은 쓰러진 남자들을 하나둘씩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다. 몇몇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싸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아마라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살아남아서 다행이에요. 이찬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다. 비가 점차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빗물 위로 반사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였다. 경찰들은 쓰러진 블랙울프 조직원들을 순찰차에 태웠고 몇몇은 여전히 바닥에서 신음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패배는 명백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이찬원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가 원한 싸움은 아니었지만 피할 수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 무대 위에서든 인생에서든 주어진 싸움이 있다면 반드시 맞서야 한다고 믿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끝난 걸까요? 옆에서 아마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찬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직은 아닐 겁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아마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다. 가레스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걸. 그는 지금 도망쳤지만 그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 밤 당한 굴욕을 그는 반드시 되갚으려 할 것이다. 게다가 블랙울프는 단순한 불량배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진짜 범죄 조직이었다. 오늘의 패배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더 큰 폭력을 동원해 다시 공격해 올 수도 있었다. 아마라는 조용히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이미 예상된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가 떠나길 바랐다. 이 싸움에 계속 휘말리는 것은 그에게 너무 위험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피곤해 보이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그는 오랫동안 도망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피해야 할 것은 피하지만 싸워야 할 순간이 오면 절대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원해서 싸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 상황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럼 서울에 계속 남을 건가요? 아마라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떠올랐다. 이찬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그 말에 아마라는 답답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이 싸움에서 벗어나야 해요. 가레스는 반드시 더 큰 위험을 끌어들일 거예요. 그리고 블랙울프도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이찬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끝을 내야 하잖아요. 아마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이 희미해지며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찬원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긴 싸움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걸어나갔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